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윤우입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날씨도 참 좋고 식욕도 막 샘솟는 계절인데요. 우리 밥상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이것, 바로 흰쌀밥 이야기로 오늘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매일 같이 먹는 이 흰쌀밥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지 따뜻하고 친근하게, 하지만 신뢰감 있게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건강한 밥상 레시피를 찾아 떠나볼까요? 이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한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매일 먹는 하얀 쌀밥, 순식간에 혈당을 올려 당류를 부릅니다. 하지만 현미, 보리, 귀리로 바꾸는 순간 혈당은 안정되고 몸은 회복합니다. 당신의 밥상, 지금 바꿔야 합니다. 이 짧은 문구가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인데요. 왜 흰쌀밥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당뇨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밥을 먹을 수 있는지 함께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단순히 듣고 흘리는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건강은 소중하니까요. 먼저 흰쌀밥과 혈당, 그리고 당뇨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혹시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12년에 발표된 이 연구에 따르면 흰쌀밥을 많이 먹을수록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점점 증가한다고 해요. 이 연구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식습관을 분석하여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흰쌀밥을 주식으로 삼는 식습관 때문에 당뇨병 위험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우리 모두가 깊이 공감하고 주의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해요. 연구 결과를 보면 흰쌀밥을 158지 추가로 섭취할 때마다 당뇨병 위험이 무려 10%씩 증가하고, 백미를 많이 먹는 아시아인은 적게 먹는 사람에 비해 당뇨병 발병 위험이 55%나 더 높다고 하니 정말 놀랍고도 무서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수치들이 여러분께 단순한 숫자가 아닌 건강을 위한 경고등으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정보죠? 우리의 밥상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흰쌀밥이 이렇게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걸까요? 바로 혈당 지수, 즉 GI 지수 때문입니다. 흰쌀밥은 혈당 지수가 매우 높은 식품이에요. 혈당 지수가 높다는 것은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의 혈당을 급격하게 치솟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혈당이 갑자기 높아지면 우리 몸에서는 이를 조절하기 위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췌장에 무리가 가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거나 췌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혈당 조절 기능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는 제2형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혈당이 오르락내리락하면 우리 몸은 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급격한 혈당 변화는 우리 몸의 모든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해결책을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실질적인 노하우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이제부터는 흰쌀밥 섭취 시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더 건강하게 밥을 먹는 방법들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잡곡밥이나 현미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나 다양한 잡곡을 섞어 밥을 지어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를 눈에 띄게 늦출 수 있고 인슐린 분비도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흰쌀밥의 혈당 지수가 86인 반면 현미밥의 혈당 지수는 5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해요. 이 차이가 정말 크지 않나요?
무려 31포인트의 차이인데 이는 혈당 관리에서 엄청난 의미를 가집니다. 처음에는 현미밥의 거친 식감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드시다 보면 그 고소함과 톡톡 터지는 식감, 그리고 건강한 느낌에 푹 빠지실 거예요. 현미뿐만 아니라 보리, 귀리, 콩, 쪼, 수수 등 다양한 잡곡들을 섞어서 드셔보세요. 각 잡곡들이 가진 고유의 영양소와 식이섬유가 더해져 맛도 영양도 훨씬 풍부해질 겁니다. 우리 몸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겠죠? 단순히 맛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현미밥이 더욱 맛있게 느껴지실 거예요. 또한 다양한 잡곡을 섞어 먹는 것은 단순히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장 건강 개선,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작은 변화,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팁인데요. 바로 저항성 전분을 활용하는 거예요. 밥을 지은 후에 바로 먹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해서 식힌 다음에 다시 데워 먹으면 밥 속에 저항성 전분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더 많이 생겨난다고 해요. 이 저항성 전분은 일반 전분과는 달리 소화효소에 잘 분해되지 않아서 소장에서는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결과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장내 유익균들의 좋은 먹이가 되어 장 건강에도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장 건강은 면역력과도 직결되니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놀랍지 않나요?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도 혈당 관리는 물론 장 건강까지 챙길 수 있다니 말이에요. 게다가 밥을 지을 때 쌀 한 컵당 식용유 12티스푼을 넣으면 저항성 전분 생성을 더 촉진할 수 있다고 하니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처럼 건강에 좋은 식용유를 활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밥은 14도 사이에서 냉장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당 관리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똑똑하게 밥을 먹는 방법이죠? 이 방법은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도 매우 유용합니다. 미리 밥을 지어 식혀두면 언제든지 건강한 식사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단, 너무 오래 냉장 보관하는 것은 좋지 않으니 23일 이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팁은 바로 식사 순서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밥부터 먹기 시작하잖아요. 하지만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순서를 조금 바꿔보는 게 좋아요. 식사를 시작할 때 채소를 가장 먼저 섭취하고 그 다음 단백질이 풍부한 반찬들을 먹은 후에 마지막으로 밥을 먹는 순서로 드셔보세요.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위와 장에서 음식물의 소화와 흡수 속도를 늦춰주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순서만 지켜도 식후 혈당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강력하답니다. 식사 전에 샐러드를 먼저 먹거나 쌈채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외식을 할 때나 피치 못하게 흰쌀밥을 먹어야 할 때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팁입니다. 무심코 먹는 습관 하나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는 함께 먹는 음식에 신경 쓰는 거예요. 흰쌀밥을 드실 때 단순히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쌈채소와 함께 두부, 생선구이,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고 샐러드 드레싱으로는 올리브 오일이나 아보카도, 오일 같은 건강한 기름을 활용한 반찬들을 함께 드시는 거죠. 밥만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건강하고 맛도 좋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될 거예요. 이렇게 균형 잡힌 식단은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영양 균형을 맞추는 데도 매우 중요합니다. 밥상을 풍성하고 다채롭게 만드는 것이 혈당 관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한 끼 식사에 다양한 색깔의 채소를 포함시키면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도 늘릴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우리 몸은 다양한 영양소를 필요로 하니까요. 다섯 번째 팁은 밥을 지을 때 저당밥 만들기인데요. 이건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밥을 할 때 올리브 오일 한 테이블 스푼 정도를 넣어보세요. 올리브 오일이 쌀의 소화 속도를 늦춰주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항성 전분 생성에도 도움을 주고요. 오일이 쌀알을 코팅하여 탄수화물의 소화를 지연시키는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강에 좋은 올리브 오일뿐만 아니라 코코넛, 오일 등 다른 건강한 식물성 오일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혈당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한번 따라 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식탁을 더욱 건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먹는 밥을 좀 더 스마트하게 만들어 보세요. 물론 당뇨병을 이미 앓고 계신 분들을 위한 특별한 팁도 있습니다. 우선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잡곡과 채소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에는 당뇨병 환자들을 위해 특별히 개발된 기능성 흰쌀도 시중에 나와 있다고 하니 이런 제품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흰쌀보다 혈당 상승이 훨씬 완만하게 일어나도록 가공된 쌀들이죠. 하지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신장 합병증이 있는 당뇨병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잡곡밥보다는 흰쌀밥을 드시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잡곡의 풍부한 칼륨과 인성분이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과도하게 축적되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에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는 식단을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가 판단으로 식단을 바꾸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니 꼭 의사나 영양사와 상의해 주세요. 그리고 미래에는 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필리핀 국제미작연구소와 ERRI에서는 혈당 지수 45 미만의 초저혈당 쌀이 개발되어 당뇨병 환자분들도 흰쌀밥을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시대가 곧 열릴 것이라고 하니 정말 희망적인 소식이죠.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더 건강한 삶을 선물해 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이 외에도 혈당 관리를 위한 몇 가지 중요한 팁들을 더 알려드릴게요. 이 팁들은 단순히 당뇨병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분들도 미리미리 실천하면 좋은 예방책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식사는 정말 중요해요. 극단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거나 끼니를 거르는 것은 오히려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혈당 조절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은 규칙적인 패턴을 좋아하니까요. 둘째, 피해야 할 음식들을 명확히 알아두세요. 설탕, 액상과당, 흰 밀가루로 만든 빵이나 과자, 그리고 가공식품처럼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음식들은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공복의 독이라고 불릴 만큼 혈당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식후 가벼운 운동은 혈당 관리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에 바로 앉거나 눕기보다는 10분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걷기만 해도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에요.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수분 섭취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다섯째, 충분한 수면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을 맞춰주어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일 수 있으니 하루 7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검진은 필수입니다.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서 자신의 혈당 수치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이 모든 관리의 첫걸음이니까요. 이 모든 팁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거예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모여 큰 건강을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 제가 흰쌀밥과 혈당,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히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팁들을 곁들여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밥상에 조금이나마 아니면 아주 큰 변화의 바람이 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들을 무조건 맹신하기보다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서 자신에게 맞는 식단과 관리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고 생활 습관도 모두 다르니까요. 오늘 제가 드린 정보들은 여러분이 건강을 위한 선택을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전문가와 상의하여 여러분만의 최적화된 건강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 한 공기, 그 안에 담긴 놀라운 건강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활기차고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들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건강 정보로 찾아올 테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참고가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